자, 컴퓨터 비전 특강 9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CNN 아키텍처를 배웠습니다. 알렉스넷, VGG, 구글넷, 레스넷 이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구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번 강의에서 주로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딥러닝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퓨터 내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제 GeForce GTX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눈에. GeForce GTX.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픽 카드가 되겠는데, 이 안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Graphics Processing Unit, 우리 GPU,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이렇게 이제 GPU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이 CPU가 있어요. Central Processing Unit. 근데 이제 이 덩치가 큰 것은 실제 칩은 작지만 다 이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쿨링에 해당되는 시스템들이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덩치가 커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GPU를 얘기하면 주로 과거에는 이제 그래픽 오퍼레이션을 이 액셀러레이션을 위해서 그래픽 가속기라고 해서 주로 이제 GPU는 게이밍 커뮤니티에서 게임을 위한 그런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양축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딥러닝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엔비디아에 다 넘어갔다고 할 만큼 엔비디아가 주로 이제 딥러닝을 위한 것인데, 주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그래픽 카드에서 우리가 제너럴 퍼포스 GPU라고 GPGPU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을 위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아주 잘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가플롭스 per 달러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1달러당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를 낼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제 그러한 동일한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지불돼야 되는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GeForce,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CPU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는 게 이제 GPU예요. 이제 GeForce 8800 GTX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GPGPU에서 쿠다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퍼포먼스가 이 CPU보다 약간 아주 미세하게 높은 정도로 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거의 2011년 정도 전까지는, 이까지는 주로 아마 게이밍 관련된 컴퓨터 게임 관련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GPU가 활용이 됐다면,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알렉스넷, 이때 이제 GeForce GTX 580이라고 하는 모델을 알렉스가 모델이 썼는데, 이제 이때 이미 이 CPU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올라가 있죠, 퍼포먼스가. 그래서 실제로 CPU는 가격이 거의, 그러니까 성능의 면에서 봤을 때 별로 이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이 GPU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딥러닝이 엄청나게 많이 이 GPU를 쓰다 보니까 성능은 계속 올라가고 그만큼 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단위 달러당 기가플롭스가 이렇게 성능이 올라갔다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U와 GPU의 특징적만 잠깐 보면 CPU 라이젠 9 3950X 모델인데 이거 이제 AMD에서 나온 CPU가 되겠어요. 코어는 16개고 클락 스피드가 3.5GHz고 부스트하면 4.7.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쓰죠. 그 다음에 가격이 대략 뭐 이게 리테일 프라이스가 749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FP32라고 하는 것은 이 32비트의 플로팅 포인트 실수 연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싱글 프리시전이라고 그러게. 싱글 프리시전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4.8 테라플롭이죠. 그러니까 초당 4.8 테라 만큼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사실 엄청나요. 이 테라라고 하는 게 조인데 조. 그러니까 4.8조죠 조. 개만큼의 실수 연산을 한다 이죠. 자, GPU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타이탄 RTX 모델이에요. 이게 코어가 4608개, 클락 스피드는 GPU보다는 작아요. 1.35, 부스팅 해봐야 1.77GHz예요. 메모리는 우리가 이제 24GB. 여기서 이제 CPU하고 이 GPU 달리하는 것은 GPU는 그 그래픽 카드 안에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스펙이 그 GPU의 성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CPU는 그 CPU와 실제 그 시스템의 램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PU 할 때는 물론 안에 이제 뭐 캐시나 다른 어떤 메모리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지만 분리돼서 이야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당 16.3 테라플롭인데 2,499불. 그래서 달러당 이 아까 플롭이라고 하는 것을 이 프라이스로 나눈 거죠. 그래서 CPU는 코어가 작아요. 그렇지만 각각의 코어는 아주 빠르다, 그죠? 그래서 주로 시퀀셜 태스크에 아주 좋은 반면에 GPU는 훨씬 더 많은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코어는 조금 느려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없어요. CPU는 모든 그 컴퓨터의 그 명령어들을 다 소화해야 되지만 GPU는 특정한 연산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더머라고 이렇게 이야기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럴한 태스크에 훨씬 더 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이 그 GPU 안에 있는 우리 RTX 타이탄 모양인데 위에 있는 부분 전부 팬이에요, 팬. 그죠? 그래서 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쿨링 팬이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 있어요. 이게 파란색 12개인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 해서 이제 여기까지네, 그죠? 4개.
그래서 432 해서 12개인데 하나가 2GB 메모리 모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애가 GPU 프로세서가 되겠어요. 엔비디아라고 딱 찍혀 있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GPU 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사실은 동일한 형태의 모양이 쫙 이렇게 카피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여러 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여기 이 GPU 프로세서와 이 메모리 사이는 되도록이면 옆에 딱 붙여놔요. 그래서 연결을 아주 짧게 해서 이 GPU와 이 메모리 사이에 밴드위스를 최대한 넓히려고 그런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모리가 굉장히 많은 그 파워를 잡아먹어요. 자, 그래서 요 하나의 셀을 우리는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라고도 얘기하고, 우리 그래픽 쪽에서는 이제 쉐이더 유닛이라고, 쉐이딩하는 그 프로세서를 쉐이더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게 7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프로세서 하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인트 32 인테저 오퍼레이션 하는 거,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텐서 코어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쭉 들어 있어요. 자, 그 중에 요 하나 이 주로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64개가 있어요. 요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안에 싱글 프리시전의 플로팅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64개가 코어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쉐이더 프로세서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엔비디아니까 쿠다 코어라고도 얘기해요. 다 같은 용어로 혼용이 돼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파워인가를 보면 우리가 전체 72개의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가 있고 64개의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연산하는 코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한 사이클당 2개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른 사이클을 하면 초당 이게 이제 클락이 1.77 기가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K 킬로 이거는 우리가 10의 3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메가 10의 6승, 그 다음에 기가 10의 9승, 그 다음에 테라가 10의 12승 해서 이제 10의 3승만큼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1100만 10억 조예요. 그래서 전체를 곱해보면 이게 다 여러 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16.3 테라플롭 초당 이만큼을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6.3 테라플롭이라는 것은 초당 16.3조 개만큼, 이게 뭐 우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위한 목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8개의 텐서 코어가 들어 있어요. 이 텐서 코어는 이 스페셜 하드웨어인데 주로 A, B, C라고 하는 게 만약 4x4 매트릭스라면 A 곱하기 B 매트릭스 곱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클락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4x4의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게 4번 곱해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또 4x4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보면 128 플롭을 한 사이클에 한 클럭 사이클에 하는 거죠. 한 클럭 사이클에 한 클럭 사이클 그렇게 하니까 아까 2 클럭스 한 사이클에 두 번 하니까 이게 이제 곱하기 2 해가지고 128 플롭이 된다 이죠. 그래서 이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곱하는 거, 매트릭스 곱하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FP32가 우리가 싱글 프리시전을 했는데 이거보다 반 정도 떨어진 16비트의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달 때만 싱글 프리시전으로 해가지고 하는 믹스드 프리시전 기법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트릭스 특히 4x4 매트릭스라고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것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꺼번에 한 클럭 사이클에 원 클럭 사이클에 4x4 매트릭스 해가지고 더하는 것까지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플롭으로 계산하니까 이제 128 플롭이다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8개밖에 없는데 72 프로세스에다가 하나에다가 8개의 텐스 코어가 있으니까 요것만 더 해보면 130 테라플롭이죠. 그래서 이 130 테라플롭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이 GPU의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16.3 테라플롭인데 이게 텐서 코어라고 하는 애가 또 들어가가지고 텐서 코어만 130 테라플롭을 처리한다 이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 표에서 여기 이제 텐서 코어 부분을 더 추가를 한 거죠. 130 테라플롭. 그래서 이제 텐서 코어가 나오면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타이탄 V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 TPU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TPU라고 하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퀀텀 점프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텐서 코어라고 하는 게 실제로 4x4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다가 4x1 바이어스를 대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의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실제 매트릭스 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곱해가지고 구하는 것을 그래서 얘가 이 매트릭스 곱 자체가 얘는 이거 곱하기 요거 해서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다른 애는 다섯 번째는 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거 곱한 것은 셋 넷 다섯 번째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패러럴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텐서 코어가 4x4라고 그랬으니까 이 매트릭스 곱도 만약에 굉장히 크면은 우리가 이것을 4개씩 4x4 잘라가지고 각각 잘라서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하고 해가지고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구해가지고 전체를 다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매트릭스가 4x4보다 더 크다 그러면 그것을 나눠가지고 처리를 다시 해서 전체를 다 합쳐서 이 매트릭스 큰 매트릭스의 곱을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패럴 프로세싱하는 그런 이제 그 라이브러리들이 그렇게 이제 핸들링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GPU 프로그래밍인데,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만 이제 우리가 쿠다라고 하는 것이 쓰고, 그래서 이건 완전히 C-like한 코드예요. 그래서 GPU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데, Optimized API라고 해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쿠다 BLAS 이게 이제 Basic Linear Algebra Subprogram 해서 주로 이제 기본 선형대수 subprogram들 있고, Fast Fourier Transform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Deep Neural Network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잘 만들어 가지고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쉽게 프로그래밍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다른 축에서는 이제 오픈CL이라고 하는 이 공개된 라이브러리들을 하는데, 이게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하드에서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의 GPU가 이렇다면 그 GPU를 또 더 이렇게 스케일링 업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한 서버에 8개의 GPU를 가지고 쓴다 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도 여러 서버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멀티플 서버들이 있을 거고, 그 멀티플 서버 안에 한 서버 안에 방금처럼 이렇게 멀티플 GPU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멀티플 한 여러 개의 어떤 GPU 중에 그 하나의 GPU 안에 또 보면 이 스트리밍 프로세서 있죠. 그리고 스트리밍 프로세서 안에 보면 또 이제 텐서 코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이라키컬하게 이 여러 개가 이렇게 패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으면 그 알고리즘을 이런 그 패럴한 하드웨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컴퓨테이션이죠. 디스트리뷰트 컴퓨테이션 알고리즘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를 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TPU 해서 이제 지금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구글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구글의 TPU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화된 그런 하드웨어를 설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특화된 그런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엔비디아의 텐서 코어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믹스드 프리시전을 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스펙을 보면 이 클라우드 TPU 버전 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80 테라플롭이에요. 180 테라플롭.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엔비디아의 GPU에 있는 그 엔비디아 타이탄 RTX는 130 테라플롭이었죠. 텐서 코어가 그에 비해서 180 테라플롭이 훨씬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때 64GB의 HBM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도 미리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게 이제 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GPU가 있으면 이 GPU 옆에 메모리를 막 어떻게든 잘 이렇게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12개를 이렇게 옆에다가 쫙 해서 최대한 GPU와 메모리 사이에 이게 밴드위스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연결선도 많고 실제로 전력 소모가 상당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GPU와 메모리 사이의 밴드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옆으로 쫙 나열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 이렇게 올리자 이죠.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는 3D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1층, 2층, 3층, 4층에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옆에 바로 있는 그 GPU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이렇게 메모리 스택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걸 우리는 HBM이라고 그래요. HBM 메모리. 뭐 이렇게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시간당 대략 한 4.5불 정도 되는데 이 콜랩에서는 이 TPU를 설정하면 공짜예요.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이 TPU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알파고가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세돌과 우리 그 당시에 한국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죠? 2016년인데 그때 이제 알파고 버전을 우리는 알파고 리 버전이라고 해요. 이세돌과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는 이게 그 구글에서 어떤 스펙에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때 처음으로 TPU라고 하는 걸 썼어요. 그래서 48개의 TPU를 사용을 했고 이때 이제 구글이 자체적으로 이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공개됐죠. 그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또 알파고 버전을 좀 향상시켜 가지고 커제하고 해서 뭐 완전히 커제를 이겼죠, 완전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 사용된 게 이제 한 개의 TPU, 그러니까 위에는 48개의 TPU를 사용했다면 이걸 알파고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알파고 마스터는 한 개의 TPU 머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TPU 머신 안에 보면 이제 이 45 테라플롯. 그래서 그 TPU 모듈 하나가 45개의 TPU 45 테라플롭인데 그것을 4개짜리로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한 게 사실 그게 바로 클라우드 TPU 버전 2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TPU 모듈 한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17년에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에서 사용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TPU 이때 들어가는 모듈이 TPU 버전 2 모듈이라서 이 클라우드 TPU 버전 2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45 곱하기 4에서 180 테라플롭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으로도 우리가 사용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렉에다가 이 꾸며요. 자세히 보면 이 옆에 있는 클라우드 TPU 버전 2를 8개를 쫙 세우고 그 사이에 우리가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이 가능하도록 타선으로 연결을 하고 근데 이것을 이쪽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8, 64에서 64개의 클라우드 TPU 버전 2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총 처리하는 게 11.5 페타플롭이다. 페타. 이게 아까 얘기한 테라가 이게 10의 12승이에요. 이게 1조예요, 1조. 그런데 페타는 10의 15승이 되겠죠. 10의 15승. 이게 1천조죠. 상상도 안 되는 근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 TPU 버전 2 pod 가지고 실제로 어디다가 테스트 해봤나 하면 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레즈넷 50 레이어짜리 이걸 트레이닝 하는데 이 한번 이터레이션 하는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하는 걸 에폭이라고 하는데 90개의 에폭 90 에폭을 하는데 대략 7.9분 걸렸대요. 7.9분. 그래서 해보니까 대략 이 가격을 해보면 한 50불. 그러니까 한 8분 정도 돌리고 레즈넷 50을 다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 그죠? 그래서 이 한 50불 정도 되면 된다, 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당 384불이지만 뭐 쓸만하다, 이죠. 자, 그래서 이 계속 발전돼 가지고 이 TPU 버전 3가 있어요. 버전 3도 역시 이 보면 4개짜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420 테라플롭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BM 메모리를 쓴다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시간당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시간당 8불 합니다. 8불. 메모리도 128GB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 CNN 아키텍처를 얘기를 할 때 보면 플롭에 대한 것과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각각 그 파라미터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이 러너블 파라미터의 개수, 그다음 메모리, 그다음에 프로세싱이 필요한 플롭,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CNN 아키텍처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것을 사용해 가지고 알렉스넷이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이 두 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아키텍처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이 그 TPU 버전 3를 또 이렇게 렉에다가 만드는 이게 이제 버전 3 T팟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아까부터 더 촘촘해서 16개, 이게 16개. 그래서 256개 TPU 버전 3가 있는데 지금 가격은 아마 검색해 보면 시간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구글의 TPU를 쓰려면 이게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이 구글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인데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야 된다. 사실 이제 이게 파이썬도 파이토치도 이제 돼요. 지금은 최근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때만 해도 이런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어 가지고 파이토치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데, 지금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토치 XLA 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 해가지고 쓰면은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파이토치의 오피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그런 튜토리얼과 다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우리 딥러닝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딥러닝 소프트웨어는 초반에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난립돼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카페나 토치, 피아노,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아카데미 쪽에서, 대학에서 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대학원생들을 그레지에이트 스튜던트를 갈아가지고 만든 뭐 그런 라이브러리다. 그죠? 이게 이제 갑자기 이런 그 AI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큰 컴퍼니들이 빅 컴퍼니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팔로우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팔로우업 했다기보다는 이것을 만들었던 그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이런 학교에 이제 간 거죠. 이 회사에 갔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개발하고 또 이제 여기에 있는 또 이 교수들이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하고 뭐 이런 형태의 모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카페는 카페2로, 토치는 파이토치로, 디아노는 텐서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완전히 기업에서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서 MXNet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NTK, 이게 이제 Cognitive Toolkit이라고 그러죠. Cognitive Toolkit.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또 뭐 JAX, 그 다음에 바이두의 패들, 그 다음에 체인은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메인스트림은 두 가지,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지금 많이 쓰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스를 구해야 되죠, 결국은.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앞단의 인풋, 여기서는 이제 W와 X 이 두 개의 인풋을 가지고 결국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로스를 구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연산 과정들을 우리는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을 결국 우리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라이브러리를. 그래서 그걸 쓰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빠르게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GPU나 혹은 TPU 이런 어떤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존슨은 본인 이제 아까 본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뭐 인턴도 하고 해서 이 파이토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리서치 쪽에서는 이 파이토치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파이토치를 좀 볼게요. 파이토치는 이게 버전이 지금 1.2 버전인데 그 최근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버전 1.5 현재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버전이 바뀌었다는 말은 계속 기존에 있던 것과 API가 상당 부분 달라지고 또 기능들이 더 나아지고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파이토치 버전이 더 위에도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고, 얼마나 많은 기존의 프로젝트가 특정 버전에서 개발됐는가에 따라서 이게 백워드의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에 대한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파이토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컨셉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텐서, 그래서 이게 가장 로 레벨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넘파이, 파이썬의 넘파이 어레이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텐서. 근데 이제 이 텐서는 이 GPU 상에서 충분히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텐서라고 하는 게 가장 로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그래드라고 해서 이 텐서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웨이트가 곱해지고 할 때 이제 그것들이 결국 전부 텐서로 표현될 텐데,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오토그래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워낙 이 여러 가지 우리가 CNN 아키텍처도 봤지만 그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이게 풀리 커넥트든지 아니면 이제 그냥 컨볼루션 모델인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양들을 미리 모듈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 인풋과 아웃풋 그것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스테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러너블 웨이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 모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텐서와 오토그래드와 모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나가고, 그래서 전체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투 레이어의 이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랜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L2 로스로 트레이닝하는 얘가 이 코드예요. 빨리 우리가 실습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어느 정도 익히면 쉽게 우리가 이 데이터가 여기서는 이제 x와 y라고 하는 데이터고, 웨이트는 이게 w1과 w2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x라는 애가 있고, 얘가 이제 1/1000이에요 디멘션이. 그런데 이게 데이터가 6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x는 n의 d인이 이제 1000이고 데이터 n이 64예요. 그래서 64 by 100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에 h가 있어요. 이게 이제 쫙쫙쫙 해서 fully connected 다 연결돼 있죠. 얘가 W1이에요. W1. 근데 여기 히든은 디멘션이 100이에요. 그럼 당연히 64개의 n이 들어오면 여기도 64개겠죠. 그러니까 W1은 이 n은 그냥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W1은 1000 by 100이죠. 그래서 이 W1은 D인이 1000이고 H가 100이에요. 1000 by 100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최종적으로 Y가 있어요. 이 Y는 이제 클래스가 10이라면 그러면 얘도 곱하기 6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촉촉촉촉 해가지고 풀리 커넥트니까 W2가 있죠. W2는 100 곱하기 10. 이 다 이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로 표현된다는 말이 이게 다 텐서예요. 여기서 텐서. 그래서 x, y가 그냥 랜덤으로 해서 있고 W1, W2가 있죠. 우선은 이제 h에 대한 것은 여기서는 아직까지 선언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텐스를 먼저 정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디테일하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게 다 이렇게 디테일에 있다는 게,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어떤 컨셉들을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확연하게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지를 전체적인 어떤 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디테일이 없으면 그냥 수박 그대기식으로 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기사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소화를 할 수 있어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이 먼저 프리딕션, 이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제 내가 얘가 만약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으면 얘 고양이다,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레이블을 찾아가는 게 프리딕션이고, 그 로스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와 실제 값과 차이, 그걸 우리가 로스라고 하죠. 이 두 가지를 포워드 패스를 하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H라고 하는 것은 아까 H는 히든 레이어였죠. 그러니까 H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바로 X와 W1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H가 보이죠. 그래서 W1과 X를 X.멀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W1 해가지고 H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램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렐로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H 언더바 렐로고, 그 다음에 이제 H 언더바 렐로에다가 또 W2를 곱해가지고 이 H와 W2를 곱해가지고 Y를 구하는 거죠. 요 사이에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렐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정답지 Y와 그 다음에 Y 프리딕션의 차이를 빼가지고 그것을 제곱해서 그 다음에 썸을 다 한 거죠. 이게 이제 로스다. 우리가 그냥 정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X도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막 만들고 그 다음에 Y도 10개짜리가 랜덤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첫 번째는 랜덤하게 그냥 뭐 쭉 있겠죠. 이걸 그냥 했는데 W1, W2가 중간에 이 W1이고 W2가 있는데 이것도 다 랜덤하게 그냥 해놓고 결과를 내면 당연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Y 랜덤한 거하고 다르겠죠. 그럼 그것이 되도록 W1과 W2를 이제 학습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예제가 실제로는 뭐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일단 이런 프로세스를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워드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수작업으로 한 것처럼 이 각각에 대한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이렇게 각각 그레드 Y 프리딕션, 그래서 이제 upcoming 스트림의 그레디언트와 로컬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또 다운스트림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계속 체인 룰에 의해서 쭉 만들어가는 거죠. 이 지금 풀리 커넥티드에서 그냥 매트릭스 곱으로밖에 표현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제 러닝 레이트에다가 그 그레디언트만큼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러너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되겠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우리가 텐스 파이토치에서 앞에 이렇게 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GPU를 쓴다 이런 이야기고, 나머지는 똑같이 우리가 어차피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 적용해놨기 때문에 바로 그냥 GPU로 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자동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자. 이게 이제 오토 그레디언트죠, 그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세 가지 하이라키가 있다 그랬는데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거죠. 텐서, 오토그래드, 모듈.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레벨을 상승하면서 방금 텐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토그래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오토그래드는 우리가 이제 그 텐스를 만들 때 오토그래드가 가능하도록 requires grade를 true로 설정을 해가지고 텐스를 만들면
오토 그래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requires 그래드를 추루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풋과 아웃풋은 뭐 필요 없고요. 여기는 이제 이 runnable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이 텐스들에 대해서 연산을 부르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그 과정을 이따가 잠깐 보면,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이제 위에 있는 빨간색은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필요 없고, 요 밑에 requires grade라고 하는 것이 추루를 했는 얘들만 실제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W1, W2를 여기서 언급하기만 하면, 여기 보면 W1, W2가 언급하기만 하면, 그럼 결국 이 파이토치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매니지 하도록 해준다 이죠. 이 파이토치가. 자, 근데 앞에 있는 코드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여기 보면 이제 이 파트가 바로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전부 다 뭐 그런 그레디언트를 필요하다라고 하는 옵션을 안 줬기 때문에 이 파이토치에서 그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에서 requires grade라고 하는 옵션을 주면 이런 이제 W1과 W2를 언급할 때마다 그에 관련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들게 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 로스에 대한 백워드라고 하면 바로 이 requires grade가 추로 되어 있는 그 텐스에 대해서만 바로 이 그레디언트를 또 계산을 하게 된다 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간단한 예를 보면 여기에 이제 x에다가 w를 곱하죠.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내부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W1이 앞서 얘기한 대로 requires grade가 추루를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겠죠.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이제 하고 그래서 방금 얘기처럼 requires grade라고 하는 것이 추루로 되어 있는 그러한 텐서들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추가된다 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결과에 대한 이것도 역시 resulting 텐서들도 당연히 requires grade가 추루로 자동으로 세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렐루를 적용시켜 가지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다 세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렐루예요. 그 다음에 W2를 또 곱하죠. 그러면 W2를 곱해요. 이렇게 W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제 Y 프레딕트죠. 그 다음에 이제 Y 프레딕터와 Y를 빼죠. 여기 지금 그래 빠졌는데 이 Y와 Y 프레딕터를 빼가지고 얘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함이 그래프 있네, 그죠? 그래서 이제 파워 2 하면 이제 파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썸 하면 이제 썸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로스로 되니까 이 로스로 더 쌓이겠어. 자, 얘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 파이토치의 소스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파이토치 내부적으로 이러한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의 백워드라고 하는 걸 부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requires grade라고 되어 있는
애들에 대해서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패스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W1과 W2가 requires grade가 true니까 이 로스를 출발해 가지고 이 패스가 파란색 패스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그 그레디언트를 다 계산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 계산을 하고 난 이후에는 파이토치의 특징이 계산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전체 그래프를 아깝게도 그냥 디스트로이. 자, 근데 방금 로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쭉 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W1, W2에다가 그냥 accumulate 하는 개념이 W 그레드와 W1 그레드와 W2 그레드가 계속 accumulate가 된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죠. 로스가 다 썸이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도 계속 이렇게 accumulate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W1과 W2의 그레디언트가 앞에서 이미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게 accumulate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for 룹을 한 바퀴 뺑 돌 때는 제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제로로 세팅을 다시 해주고 위로 올라가야지 다시 그레디언트가 새롭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얘가 지금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여기서도 이제 W1에 대한 것을 불러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requires grade라고 하는 것이 딱 세팅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W1과 W2를 불러서 쓰는 애들은 전부 다 내부적으로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자동으로 막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W1과 W2 업데이트하는 것까지도 컴퓨테이션 그래프에 애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torch.noGrade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밑에 걸 실행시키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컴퓨테이션 그래프나 혹은 오토 그래드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단순한 이그젬플이고 만약에 내가 조금 복잡한 어떤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따로 이런 함수를 파이썬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이썬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 펑션을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갖다 써도 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그것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가 실제로는 1 익스포넌트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익스포넌트 하고 그 다음에 1 대가지고 1로 나누는 거죠. 이게 과정이 이거예요, 그죠? 이 그런 부분들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좀 백워드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그레디언트가 자동으로 오토 그레드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단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API 모듈러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파이썬 펑션으로 하지 않고 이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forward와 그 다음에 backward 해서 forward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계산하는 거고 backward는
그레디언트를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서 계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 내가 이게 만들 때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그대로 이 오토그라이더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이 클래스 안에 이 멤버 펑션으로 포워드와 백워드가 있는 이 전체 클래스를 apply 해가지고 x를 적용시켜라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자체가 포워드와 백워드가 다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의 노드처럼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이 노드, 요 노드에 x 인풋이 들어가고 y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에서 하나의 노드로 인식이 돼서 훨씬 더 컴팩트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프랙티컬하게는 드물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파이썬 펑션으로 충분히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이렇게 디파인 해가지고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뉴럴 네트워크를 많이 적용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에는 이 하이 레벨의 래퍼가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직접 쓸 수 있도록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패키지가 이 N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많이 쓰게 되겠어요. 그래서 NN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시퀀셜 그러면 여기에 리니어, 렐루, 리니어 이런 레이어들이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N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펑션에 의해서 이러한 연속적인 것들을 하나의 어떤 모델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레이어 오브젝트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모델 오브젝트로 디파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웨이트 텐서들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있으면 요 사이에 D인과 H의 곱에 해당되는 그 웨이트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모델 X에다 적용시키면 이게 포워드 패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NN이라고 하는 것 안에 보면 뭐 펑셔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mean square error MSE라고 하는 로스고 그 아니라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로스 펑션들을 미리 다 디파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스 펑션 같은 어떤 그런 유용한 헬퍼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서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제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게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 것이 W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어떤 리니어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웨이트가 내부적으로 다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백워드를 하면 자동으로 이 모든 그 모델 웨이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torch no grad 해가지고 요거 그냥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모델 안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W1과 W2가 아까 우리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모델에 있는 파라메타라고 하면 자동으로 W1, W2가 다 와서 그에 대해서 이제 롤링 레이트만큼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 안에 파라메타가 W1, W2 이런 게 자동으로 핸들링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옵티마이저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토치의 옵팀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우리 아담 옵티마이저 이미 배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스텝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세팅하고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불러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작업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우리가 세 번째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모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컨셉의 레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토치와 텐서와 그 다음에 이제 오토그래드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 모듈은 바로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레이어, 그러니까 결국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웨이트가 있고, 요 하나를 한 세트가 이 모듈이에요. 그래서 인풋 있고 아웃풋 텐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웨이트가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모듈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모듈 안에 또 모듈을 넣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델들이나 레이어를 커스텀 모듈로 디파인해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투 레이어 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모듈을 하나 만드는데, 이 안에는 앞에서 우리 지금 봤던 투 레이어의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토치의 NN의 리니어라고 하는 거, 토치의 NN의 리니어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넣고, 이걸 우리가 초기화하는 이닛이라고 하면 이제 초기화 모듈로 이 투 레이어 넷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 이 모듈이 이제 설정이 되고, 그래서 주로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어떤 뭐 레이어나 혹은 또 새로운 어떤 모듈들을 초기화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이제 그래서 내가 쓰려고 하는 이 멤버 베리어블을 정의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멤버 베리어블은 이 self.linear1과 linear2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투 레이어 넷이라고 하는 새롭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듈 안에 있는 작은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저가 먼저 셋업이 돼요. 항상 모듈을 디파인 하려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이니셜라이저고, 두 번째는 이제 포워드를 디파인하는 거죠. 포워드 패스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그냥 연산 리니어 안에서 리니어 1과 리니어 2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를 개선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워드는 필요 없어요. 백워드는 이제 알아서 이 오토그라드가 다 만들어 주게 되겠어요. 모듈 안의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듈은 주로 이제 이 모듈 서브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시퀀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시퀀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모듈을 시퀀셜 안에다가 우리가 모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패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레즈넷에서 뭐 레지듀얼 블럭을 반복해서 쓰듯이 그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모듈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패러럴 블럭이라고 예를 드는 건데, 패러럴 블럭에는 이 리니어 모델 하나가 있고 리니어 모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D 인풋에서 D 아웃에 리니어 1과 리니어 2가 정의가 되고, 리니어 1은 X에 리니어 1 해서 H1을 구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2에 X 똑같이 넣어가지고 H2를 구해가지고 H1과 H2를 매트릭스에 그냥 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정한 거죠. 그거를 그대로 표시한 게 이거예요. X에서 리니어 각각 해가지고 결과를 구한 후에 이걸 매트릭스의 엘리멘트 와이즈의 곱으로 해가지고 밸류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패러럴 블럭이라 그러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퀀셜인데 패러럴 블럭 한 개, 그 다음에 HH의 패러럴 블럭, 그 다음에 리니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이렇게 돼 있죠. 요 하나가 첫 번째 패러럴 블럭이고, 이게 두 번째 패러럴 블럭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냥 리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시퀀셜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새로운 모델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이렇게 모델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로드가 있는데, 데이터 로드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읽고, 그 다음 그 안에 이제 그 데이터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미니 배치를 만들고, 혹은 그걸 우리가 랜덤하게 셔플링하고, 아니면 또 이것을 멀티 스레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데이터 로드라고 하는 애가 처리를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데이터 로드에서 텐서 데이터셋 X, Y,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8,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딱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로더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터레이션 하면서 로드 안에 X 배치와 Y 배치, 미니 배치의 그 샘플들을 가지고 알아서 이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Y 프리트 구하고 로스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미니 배치의 프로세싱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쭉 반복해서 쓰게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소프트웨어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미지넷이나 어떤 특정한 걸 이용해서 학습을 미리 시켜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해서 이 토치 비전을 사용을 하면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이죠. 그래서 import torch vision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lexNet, 이 torch vision의 모델스 안에 보면 AlexNet도 있고 VGC16도 있고 ResNet 101도 있고, 이거 다 이미 트레이닝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치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다이나믹하다라고 했는데,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실행시켜가면서 계속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를 든 것이 이건데, 이게 이제 requires grade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인풋을 설정을 하면 X, W1, W2, Y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밑에 연산을 하면 자동으로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또 로스에 의하면 또 이가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요 스텝마다 실행시키면서 파이썬의 이 문장 한 문장이 실행되면서 이것들이 다 이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가 빌드업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로스를 구하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되겠어요. 그 현재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백워드라고 부르면 이 그레디언트도 알아서 다 계산해 주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나고 나면 이 그래프를 다 날려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싹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터레이션 올라가가지고 다시 포로를 돌 때는 새로 또 만들죠. 이렇게 아까하고 똑같이. 물론 이때는 이게 W1과 XY는 똑같을 수 있지만 혹은 또 미니 배치가 뜨면 또 X가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W1과 W2가 업데이트 된 거기 때문에 이 계산되는 과정이 값이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스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백워드 하면 또 이 그레디언트 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때그때 새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나믹 컴퓨테이션 그래프다. 당연히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inefficient 하다.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파이썬의 컨트롤 플로어를 백워드 패스하는 동안에 파이썬의 컨트롤 플로어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 만들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이 그대로 파이썬과 연동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에 이걸 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잘 없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다이나믹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두 개의 다른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W2에 A가 있고 W2B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밑부분에 보면 이 W2는 만약에 previous loss가 5보다 작으면 W2A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W2B를 써라 이렇게 해서 W2를 정하죠. 이것은 실행되는 요 시점이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 W2가 W2A가 될 수도 있고 W2B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다이나믹이 아니고 스태틱이라 그러면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얘가 확정 딱 돼 가지고 빌드 그래프라고 하면 아예 그래프를 딱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run 그래프 해가지고 요 그래프에서만 계속 이렇게 그레디언트도 계속 계산하고 계속 이터레이션을 도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스태틱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just in time JIT라고 해요. 그래서 JIT를 이용해서 스태틱 그래프를 하죠. 그래서 먼저 파이썬 펑션으로 이 모델을 먼저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디파인된 모델을 우리는 여기 쓰죠. 모델을 여기 디파인된 이 모델을 여기서 JIT에 파이토치에 JIT에 스크립트 해서 이 모델을 갖다 쓰면은 이것을 컴파일 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이미 얘가 알아서 만든 그 그래프를 우리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가 여기서 보면은 안에서 실행될 때마다 이 W2가 막 바뀌죠. 이런 것들을 안에다가 이 5.0보다 작으면 뭐 W2A를 쓸지 W2B를 쓸지 그런 것들을 이 컨디션 로드를 넣어가지고 뭐 쓸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이 그래프에 그 전에 previous loss를 가지고 loss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에서 계산을 이미 다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풋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previous loss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이 loss를 계산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토르치의 git의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이 모델에 적용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노테이션을 넣어가지고 이 토르치의 git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모델 앞에다가 붙이면 요것에 해당되는 바로 나오는 함수들을 이 git 요거는 이제 그냥 define 모델 해가지고 쓰면은 얘는 이제 다이나믹 그래프인데 앞에다가 이런 어노테이션을 붙여가지고 하면은 얘는 지금 이제 git를 사용하니까 스태틱 그래프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파이토치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모델을 쓰면은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스태틱 그래프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스태틱 그래프와 다이나믹 그래프가 있는데 실제로 스태틱 그래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리 그래프를 다 만들어 놓은 후에 그걸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겠어요. 실행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도 인터프리트하고 다르게 컴파일러는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되는 이유가 이 컴파일하면서 이 현재 이 기계에 가장 그 최적화된 코드들을 생성해낼 수가 있는데 인터프리트는 한 줄 한 줄 그냥 하기 때문에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컨볼루션하고 렐로하고 이러면 이거 합쳐가지고 단지 이게 렐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값이 0보다 떨어지면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안에다가 그냥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스태틱 그래프 같으면 이것들을 파싱해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들어가지고 쓰면 훨씬 더 빠르다 뭐 이런 이론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스태틱 그래프는 또 이 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실제로 그 그래프를 빌드하는 코드 없이 그냥 실행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미리 모델을 트레이닝한 후에 그 다음에 C++에서 갖다 쓰는 뭐 이런 형태로 쉽게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다이나믹은 실제로 그 그래프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실행되는 순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행하는 동안에 그 빌드업하는 코드들이 같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랭귀지에다가 포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겠어요. 대신에 다이나믹 그래프는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가 디버깅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성된 그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코드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디버깅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이나믹 그래프가 또 좋은 것은 이렇게 인풋에 따라서 그 모델 스트럭처가 굉장히 의존적인 것.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이 example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안 배웠는데 리커런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입력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인풋 이미지에서 CNN을 거쳐 가지고 피치 벡터를 구한 후에 그 피치 벡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그 scene understanding을 해서 적절하게 스타트 해서 이 사람이 밀집 모자를 썼다. 이게 이제 그 이 인풋에 따라서 이것의 스트럭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트워크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리커런트 네트워크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다이나믹 그래프로 핸들링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인풋에 따라서 얘가 달라져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커시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혹은 뭐 모듈러 네트워크. 모듈러 네트워크는 지금 이 존슨이 제안한 건데, 앞에 어떤 인풋에 있으면 그 인풋의 결과가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의 어떤 이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도록, 그래서 앞단에 있는 이것의 결과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 뒷단의 스트럭처가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다이나믹 그래프 형태로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텐서플로인데, 텐서플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 1.0에서는 스태틱 그래프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텐서플로와 파이토치를 예를 들면, 파이토치는 다이나믹 그래프를 핸들링하고 텐서플로는 스태틱 그래프다. 물론 이제 이때도 옵셔널로 다이나믹 그래프를 쓸 수 있지만 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게 2.0으로 버전업 되면서 무조건 다이나믹 그래프가 되도록, 이게 10월 달에 했는데 9월 30일 날 릴리즈가 됐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2.2까지 버전업이 됐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스테이블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텐서플로가 좀 혼란스럽죠. 자, 어쨌든 자, 텐서플로 1.0에서는 스태틱 그래프를 쓰니까 뭐 numPy나 텐서플로를 임포트 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 부분이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디파인하는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이 이 그래프를 실행시키는데, 한번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건 여러 번 우리가 그래프를 실행시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텐서플로우 2.0에서는 다이나믹 그래프를 쓰는데 모양이 거의 파이토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서는 이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시키는 것도 이거 만들면서 다 그래프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도 다 그 그래프를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지금 현재는 TF의 variable이라고 하는 이 래퍼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업데이트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XY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뮤터블인데, 이 뮤터블이라는 말은 업데이트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오토그라드처럼 텐서플로우에서는 그레디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포워드 패스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 그레디언트 테이프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애들은 전부 자동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테이프에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스텝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웨이트에 대해서. 자,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텐서플로우 2.0으로 버전업 되면서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이나믹인데 스태틱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토치에서 git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다가 어노테이션 하듯이 이 tf.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을 어노테이션 하면 그 다음에 있는 얘는 스태틱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한다. 대신에 텐서플로우에서는 이렇게 파이토치하고 다르게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 그래프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가 있게 됐다 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텝이라는 함수를 여기서 불러가지고 이터레이션 하면서 계속 이 그래프를 갖다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의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좀 더 이렇게 하이 레벨의 API를 제공해 주는데 그게 케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 코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API로 모델을 이렇게 레이어의 스택으로서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냥 호출만 하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미 케라스에 다 구현이 돼 있어서 그걸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아니면 민 스퀘어드 에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들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패스에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래프를 빌드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백워드 패스에서 이런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도록 하는 것들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함수를 디파인한 후에 이 함수에 대해서 미니마이즈하는 이런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펑션을 로스 리턴하는 함수를 디파인 가지고 갖다 쓸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가 있겠다 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작동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가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텐서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텐서보드는 이 코드에다가 이게 로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통계 데이터들을 레코드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버에다가 전달해주면 아주 좋은 이런 그래프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니까 쓰기가 좋죠. 자, 근데 이것도 역시 파이토치도 토치의 유틸즈의 텐서보드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면은 파이토치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텐서보드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의 장점에서 먼저 이 파이토치는 이 존슨은 자기는 이게 훨씬 더 좋아하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클린하고 임페러티브 API다. 이게 이제 결국 파이토치 상에서 파이썬 상에서 동일한 파이썬의 컨트롤 플로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썬에 아주 익숙한 사람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겠어요. 그 다음에 디버깅이 좋다. 왜냐하면 다이나믹 그래프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JIT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스태틱 그래프를 사용해 가지고 빠르게 되도록 한다. 근데 단점으로 TPU를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TPU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파이토치의 XLA 프로젝트에서 이미 지금 이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에 디플로이 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우리가 파이토치 모바일이라고 하는 파이토치 모바일 하는 걸 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는 이것도 뭐 지금 이야기가 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뭐가 다른가 뭐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금 PDF로 만들면서 깨졌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뭘 쓰는가를 보면 이 메이저 컨퍼런스, CVPR, ICRL, ICML, NIPS, ACL, ICCV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딥러닝 관련된 논문들을 보고 거기서 어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쓰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이토치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텐서플로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높은 것은 이게 CVPR이에요. CVPR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지금 여기 2018년까지만 해도 이 텐서플로우가 더 높은데 여기 보면 이게 텐서플로우죠. 근데 파이토치는 CVPR이 여기 밑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역전이 됐다죠. 텐서플로우 얘기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모든 학회마다 이게 파이토치가 좀 많이 되는데 여기 닙스 같은 경우에는 닙스는 이게 지금 닙스는 거죠. 근데 파이토치는 이 밑에 있네요. 거의 이제 근접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도 얘가 지금 ACL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와 그다음에 얘죠. 나머지는 여기 다 비슷하게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일반적으로 리서처들이 완전히 2019년 이후로 이렇게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렇게 파이토치로 텐서플로우보다. 자, 그래서 파이토치는 파이썬 네이티브다, 그죠? 파이썬 네이티브다, 그죠? 파이썬 네이티브다. 그래서 다른 어떤 파이썬 패키지와 아주 쉽게 인테그레이트 가능하다. 그래서 리서처가 그냥 많이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API가 직관적이고 배우기 쉽다. 그리고 실험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선호한다, 이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보스 프레임워크에 다 마스터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딥러닝을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파이토치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드웨어로 우리 CPU, GPU, TPU, 현재 우리가 트렌드, 그다음 기본적인 컨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스태틱 그래프와 다이나믹 그래프, 그 다음에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우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